안녕하십니까. 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제9회 KU혁신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대학정책연구원장 최연호입니다. 네, 이번 포럼은 그간 축적한 대학 혁신 성과와 사례의 대내외 공유를 통해 대학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공동 주관을 맡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포럼 개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부득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송출 방식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유진희 교무부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희경 국제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재원 대학원 혁신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조연설 및 발표, 토론을 담당해 주실 분들은 해당 세션 발표 시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개회식에 앞서 잠시 포럼 현장과 관련된 안내 드립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행사장 외부에 다과 박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방역을 위하여 회장 밖에서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KU 혁신 포럼의 질적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유진희 교무부총장님의 환영사 및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총장 유진희입니다. 먼저 제9회 KU 혁신 포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대학 혁신지원 사업단이 연합해서 개최되는 행사로 각 캠퍼스별 사업 진행 과정과 향후 발전 방안들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려대학교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으로 한층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대학의 본질적 역할인 연구 교육에 매진하는 가운데 전략 과제와 목표를 캠퍼스별 특성에 맞추어 설정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세종 두 캠퍼스 모두 최근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향한 보다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9회 KU 혁신 포럼은 지난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2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2주기 대학혁신 사업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력,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역량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의 1주기 사업에서 알찬 결실과 더불어 개선이 요구된 사안들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경험이 본교의 혁신 행보를 가속화하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장에는
권호상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 공동 대표님과 부산대학교 기획처장이신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 회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께도 고려대학교와 한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현재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학교 정책은 물론 대학 연구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염증 사태가 불러온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의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언젠가 다시 우리가 일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대학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고려대학교의 혁신 여정을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석수입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대 장길수 처장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저는 쉽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준비가 잘 되었고 또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우리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제가 SK관이다 그랬더니 처장님 딴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사진 좀 많이 찍어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는 고대가 가지고 있는 이 무형의 자원도 굉장히 저희가 본받고 학습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지만 물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축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김석수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신 우리 장길수 처장님 그리고 또 좀 전에 환영사 해주신 우리 교육부총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대학에 가면서 축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강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3년 차가 이제 2월이 되면 끝이 납니다. 어제 2주기 사업 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1월까지 해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긴 하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1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알리고 2주기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9회 KU 혁신 포럼 개최가 이번에 개최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 또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특이의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고등교육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각 대학들이 물리적 환경 또 이 재정적인 그런 환경들 이런 부분에서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모든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과감한 혁신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가 어떠하냐 하는 그런 언론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에도 예산이 내년이죠. 2주기 예산도 한 개 년도에 아마 7,9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혁신을 도모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2배, 3배 해당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 또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대학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혁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배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길수 차장님과 진서훈 단장님 두 분께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전에 기차로 올라오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고대가 그동안에 2개년에 걸쳐서 A등급을 받았다는 걸 제가 좀 전에 부총장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마도 고려대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명문 대학들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혁신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협력해서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고 또 많은 대학들이 계획했던 모든 혁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자세한 포럼 일정은 배포된 자료집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포럼에 참석하신 청중들께서 포럼 진행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진행 중에 들어온 질의 내용은 해당 세션의 좌장께 전달드린 후 토론 시간에 발표자들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2주기 사업 방향 구상을 주제로 제1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의 장길수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님께서 Creating New Value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장길수입니다. 지난 3년간 본교가 1주기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될 2주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교 1주기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1주기 사업 영역별로 대표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주기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기 대학혁신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자율 개선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총 3년간 진행되었으며
올해가 사업 마지막 연도입니다. 서울 캠퍼스는 창의적 미래 인재의 양성이라는 본교 2030년 비전 달성을 위한 대학 혁신 플랫폼 구축을 일주기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사업 계획의 8대 영역 중 교육, 산학협력, IT, 행정, 캠퍼스 5개 영역을 선정하여 8개 프로그램과 2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일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중 오늘은 교육, 산학협력, 기타 영역의 우수 성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영역의 성과 사례입니다. 본교 문과대학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인문학의 혁신과 융합적 지식인의 육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인문학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인문의 광장, 문광은 인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교육 혁신 모델을 선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문과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문광은 PC뿐 아니라 모바일 버전으로도 개발되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광의 주요 컨텐츠 중 하나로 깊은 성찰, 아름다운 울림의 의미를 담은 고성방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는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인문 고전을 선별하여 설명하고 현대적 의미에 대해 소개하는 온라인 인문교육 컨텐츠입니다. 고성방가는 현재 교양 과목인 인문고전 세미나에서 PBL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문고전을 소개하고 설명한 뒤에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제시하여 인문학적 사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컨텐츠는 비욘드 인문학으로서 융합교육 및 국제교류와 취업 역량 특강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진행됐던 결과물들을 동영상 또는 문자화한 후 문광에 업로드하여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향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재반영하거나 정규 교과목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스타트업은 취업 관련 특강을 정규 교과목화하여 인문학도들의 창의적 사고에 기반한 새로운 취업 및 창업을 모색하는 강의입니다. 데이터 인문학은 최근 인문학 전공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던 디지털 인문학 도구 언어 관련 특강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인문학의 사회적 응용과 인문학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비교과 특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규 교과목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문광 내에 업로드 그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는 문광이 지향하는 상호 소통과 발전적 환류 시스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문광의 마지막 컨텐츠는 인문학 리빙랩입니다. 문과대에서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학습 공동체 인문학 랩 프로그램을 단연간 진행해 왔습니다. 인문학 랩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가치를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리빙랩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남학 아카이브 시스템 시범 구축은 현재 문과대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리빙랩입니다. 역사, 문학, 지역학의 연구 방법론을 결합하여 고려대가 자리하고 있는 안암동 일대의 인문학적 자료들을 아카이브하고 웹상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성북문화원 등 여러 외부 기관들과 연계하여 안암동과 관련된 인문학적 내용 등으로 구성된 아카이브를 문광에 연결하고 향후 성북구 그리고 서울문화지도와 연계하여 인문학적 지리서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광은 소외와 고립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온택 소통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인문학 컨텐츠를 활용한 비판적 토론을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고려대 문과대학의 목표인
인문 가치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협력 영역의 성과 사례입니다. 크림선 창업지원단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주기적 창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학생이 체계화된 창업교과를 팀 빌딩 형태로 수강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멘토링을 거쳐 교내외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크림선 창업지원단은 우수 창업 아이템과 유망 학생 창업자를 발굴합니다. 교내 창업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이용하고 창업 동아리와 메이커 지원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는 창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학생 창업 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창업 교과목은 예비 창업자부터 기창업자까지 자기 주도적 창업 아이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기술 창업 융합 전공 교과를 개편하여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기술 창업 융합 전공은 공과대학 7개 학과, 그리고 경영대학,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등 총 9개의 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셜 벤처 창업, 데이터 분석과 기술 사업화 등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말 개최되는 캠퍼스 CEO 경진대회와 연 1회 개최되는 U300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는 유망 학생 창업자와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는 필요 분야의 전문 멘토단의 상시적인 멘토링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배 창업자와의 만남과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내 메이커스페이스인 엑스그라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제조 창업의 기술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상주 테크니션이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화 단계별로 1년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창업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학 영역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역량 함량을 위한 수준별 창업 교과목 트랙을 마련하여 산학연 창업 전문가가 지도하는 창업 교과목을 신설 그리고 체계화하였습니다. 특히 실습형 강좌인 스타트업 캠퍼스 CEO, 창업 현장 실습 등을 개설하여 실무 경험을 함양한 준비된 학생 창업자를 양성하였으며 체계적인 창업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본교 학생 창업가 대부분이 창업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학생 창업 기업 수는 1차년도부터 평균 30개 팀 이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동 개최하는 대학 창업 유망팀 U300 경진대회에서 본교 학생팀이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 학교 또한 창업교육과 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1년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2회 연속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대학혁신지원사업 1주기 사업의 학생 창업 전주기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룩할 수 있었고 창업지원 서비스의 성과가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조성 영역의 성과 사례입니다. 의학과 의료는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 속에서 의학교육도 여러 당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의과대학의 인문학 교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학교육 혁신을 지원하고자 의학도서관에 AR, VR 랩을 개설하였고 기초, 임상 및 다학제 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과교육 AR, VR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학교육 혁신을 위한 여러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입니다. 의료 영상을 기초로 한 AR, VR 및 3D 프린팅 콘텐츠를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 및 임상훈련에 활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의학도서관에 구축된 AR, VR 랩의 모습입니다. 학생 또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의학교육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학제 간 협업을 통해 개발이 됩니다. 학생 참여로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해서 새로운 융합 분야를 창출하고 전문 인력을 배양하는 것도 대학 혁신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 교육을 위해서 개발된 3D 디지털 모델들의 예입니다. 이것은 AR, VR 콘텐츠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3D 프린팅을 통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 교육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해부학 AR 콘텐츠와 이들을 3D 출력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예입니다. 특히 AR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진에서 보이듯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교수와 학생이 3차원 공간에 모여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메타버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과거에는 실제 뼈 등을 사용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3D 프린팅을 통해 다양한 질병 모델을 자율적으로 출력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부학 수업뿐만 아니라 의과 대학생들의 정서, 공감 능력 등의 배양을 위한 인문예술, 교육, 콘텐츠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AR 콘텐츠 개발 성과물은 본교 박물관과 협업하여 교내로 공유, 확산될 예정입니다. AR, VR 해부학 교육을 위해서 시작된 혁신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 확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주기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환류 과정,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반한 학교 미래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인 만큼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반한 대학 사회 선도적 혁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 분절적 사업이 아닌 통합적, 유기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재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1주기 사업의 현상 유지가 아닌 프로그램의 고도화, 재구조화, 신규 사업의 설계를 통해서 본교의 중장기 발전 목표를 향한 혁신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서울 캠퍼스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수행해 왔으며 2주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반하여 학교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자율혁신 계획, 특성화 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장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 구성에 있어 대규모 통합적 성격의 프로그램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교내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교내 개별 조직 단위의 운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간 연계성 부족과 비효율성이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뛰어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내 조직 간의 유기적인 통합과 더 나아가 타 대학과 지역사회 등 외부 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혁신 성과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전제로 2주기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 사업 주기 내에서도 성과 창출도 이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학교의 미래를 밝게 그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와 대학 자체 재정 역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주기 사업 성과 분석에 기초한 제로 베이스 사업 설계를 통해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1주기 프로그램의 고도화 또는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소통위원회,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등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한 구성원 참여의 폭과 질 고도화로 학교 구성원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Next Normal,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사회와 환경 변화에 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주기 사업의 발전적 개선과 학교 구성원 및 사회 수요에 발맞춘 새로운 혁신을 융합한 2주기 사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Creating New Values, 새로운 가치 창출과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종 캠퍼스 진서훈 KUS 대학 혁신사업 단장님의 우리가 그린 혁신과 앞으로 발굴 풍경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KUS 대학혁신사업단장 진서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린 1주기 대학혁신 추진, 구성 현황, 성과, 대표 프로그램들, 그리고 앞으로 바꿀 2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풍경 순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린 1주기 대학혁신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세종 캠퍼스는 3년간 약 140억 원의 지원금으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3개 영역에서 5개의 혁신 프로그램 및 19개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주기 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2019년 3월 설정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25 플러스를 기반으로 전략 방향 및 전략 과제를 추진하는 핵심 축의 하나로서 1주기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 목표로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이 선순환하는 특성화로 혁신 전략으로는 교육혁신, 연구혁신, 산학협력 혁신의 3영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혁신 영역에서는 3가지 혁신 프로그램, 연구혁신과 산학협력 영역에서는 각각 1가지 혁신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혁신 프로그램별 세부 프로그램 구성 현황입니다. 교육 영역의 역량 기반 창의 교육 과정 혁신에는 4가지, 수요자 중심 교육 지원 제도 혁신에는 8가지, 현장 중심 학생 취창업 역량 혁신에는 5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연구 영역의 실용 연구 역량 강화 혁신 프로그램에는 실용 연구 지원 체계화라는 세부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으며 학부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컬트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영역의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 활성화 혁신 프로그램에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 강화라는 세부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으며 클래스룸 세모 리빙랩 구축 등 6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문제 인식을 통한 정성적 성과입니다. 우리 대학은 사업 시행 전 창의 융합 역량의 미흡,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현장 실습 및 창업 교육 지원 부족, 연구 인력 부족 및 연구 경쟁력 약화, 지역과의 협력 요구 증대 등의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이후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을 통한 학부 대학원 동반 성장, 지역 공유 협력 기반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 지표 기반 정량적 성과입니다. 우리 대학은 5개 혁신 지수를 자율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각 지수는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목표를 상향 설정해 왔으며 3년 전체로 봤을 때 평균 목표 대비 117% 이상 달성하는 정량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우수 사례로 뽑은 대표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혁신 영역에서는 세모 클래스, 마음 건강 위험군 관리 체계 투게더, 연구 혁신 영역에서는 컬트 프로그램, 산학 협력 혁신 영역에서는 인더스트리 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혁신 영역의 세모 클래스입니다. 세모 클래스는 Student Engaged Modular Class의 약자로 뉴 노멀 교육 환경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비대면 수업의 질 개선 및 코비드-19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을 통한 온 오프라인 교수학습 장점을 결합한 학습자 중심으로 특성화된 플립 러닝 교육 혁신 모델입니다. 세모 클래스는 학습자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수업으로 동영상, 스몰 그룹 디스커션, 인 클래스로 이어지는 플립 러닝 기반 혁신 수업 유형입니다. 플립 러닝 모델의 자기주도적 소그룹 멘토링 활동을 설계하여 3개의 모듈로 유형화되어 있으며 타입 1의 경우 온라인 사전학습, 본수업, 사후학습으로 이어지고 타입 2의 경우 온라인 사전학습, 소그룹 활동, 본수업, 사후학습, 타입 3의 경우 온라인 사전학습, 소그룹 활동, PBL 기반 본수업, 사후학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모 클래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여 전공과 계열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강좌도 10배 가까이 늘어났고 전년도 동일 교과목 대상 강의 평가 결과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수강생 집단의 긍정적 응답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영역의 마음건강위험군 관리체계 투게더입니다. 투게더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활 적응 및 마음건강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을 예측하고 심리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인 인재양성 통합 시스템을 통해 상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교생 대상 100% 심리검사를 시행하며 위험군에는 별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제별, 대상별, 수준별로 상담을 실시하며 또래 상담사와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운영하고 연 2회 실시, 검사 기간 단축, 검사 해석 동영상과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배포하여 선별 검사 참여 확대와 결과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학교 포탈 인재양성 통합관리 시스템 내에 자체 개발한 검사지를 탑재하여 전교생 대상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결과는 T점수로 제시되며 정도에 따라 별도의 화상 상담, 전화 상담,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군으로 판정된 학생 중 5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상담 및 약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영역의 컬트 프로그램입니다. 컬트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 연구 역량 개발을 위한 학부생의 실용 연구 참여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이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여 전공 관련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계절학기나 정규학기 또는 연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멘토와 지도 교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동반 성장과 네트워킹이 강화되었으며 학부생 평균 300명 이상, 대학원생은 200명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고 2011년 11.3%의 높은 대학원 진학률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영역의 인더스트리 클럽입니다. 인더스트리 클럽은 학교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인더스트리 클럽 내에는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체 및 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산학협력 공동체인 미니센터를 특정 전공 또는 분야별로 약 50여 개 이상의 산업체 및 지역기관과 함께 총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미니센터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 연구, 산업체 컨설팅, 산학협력 업무 개선, 공동연구 과제 발굴 등 실질적 산학협력 활성화 및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문화센터 같은 것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한글진흥 담당하고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어학원 등이 국립국어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ESG 경영센터, 법제정책연구센터, 미디어 문화 콘텐츠 센터 등의 센터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ICMC 간의 교류를 통한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세미나를 8회 개최하였으며 교내 각 학과에서는 인더스트리 클럽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환류와 내외부 환경의 혁신의 세 가지 흐름으로 앞으로 바꿀 2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 풍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환류입니다. 1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환류 취지는 우수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질적 향상 및 참여도 제고와 고도화를 통한 과제의 실효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입니다. 우수 사례의 공유는 참여도 제고를 통해 파급력을 확대하고 또 질적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수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교과 기반으로 설계하여 전공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생들의 로열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충원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과제의 연결을 통한 신규 과제를 지속 개발하여 성과 환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부 환경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세종 캠퍼스는 뉴 비전 2025 플러스를 2021년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뉴 비전 2025 플러스 체계와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핵심 성과 지표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성과 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가능케 하기 위한 외부 환경 혁신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본 방향은 개방 공유 협력, 자율 혁신, 규제 혁신입니다. 지자체 및 타 대학과의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해 세종 캠퍼스 특성화 전략으로 이미 설정한 것처럼 세종시 및 대전 충남 지역의 대학들과 융복합 교육 플랫폼, 융복합 공유 플랫폼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들은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은 정주 여건이 조성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율혁신을 통한 세종 캠퍼스만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지충원율 지표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내실화와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중도 탈락 방지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대학 혁신의 풍경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세션의 강연을 진행해 주신 장길수 단장님, 진서훈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세션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이 있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에 관한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프로시딩 표지에 있는 QR코드 혹은 인쇄 설문지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눌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잠시만. 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1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 성과 평가 및 2주기 사업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총괄 협의회 김석수 회장님께서 제2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세션 사회 좌장을 맡은 부산대학교 김석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앞서 있었던 그 세션 1 이후에 그동안 우리 고려대학교가 3년간 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 소회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세션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두 분은 따로 소개는 올리지 않고요. 토론을 맡으신 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현 자체평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김진선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허석영 KU 혁신학생 모니터링 단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들이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전례 없이 약 2년 동안 대학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의 수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상당히 대학 경영을 어렵게 하고 대학 교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GDP 대비 0.6%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들 평균인 1.0%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등 학령 인구는 계속해서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1조 3천억 정도 되던 교부금이 2020년 작년에는 53조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약 3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의 획기적인 정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등교육 예산의 정액을 계속해서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었지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을 하겠다 하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발표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고등교육으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내부의 손질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이 점에 이 초중등 재정교부금의 일부라도 고등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고려대를 포함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사립들이 국립도 비슷합니다만 등록금 동결이라고 하는 약 10년간의 대학 재정에서 상당한 어려운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3년 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K나 에이스, 프라임 이런 사업들을 다 통합해서 특수목적 사업을 제거하고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은 최근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 교육 혁신 활동을 해왔습니다. 좀 전에 발표에서 두 분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대학들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 또 산학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분야에 있어서 크고 작은 그런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 토론자분들과 이 세션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께서 이 시간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우리 고려대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개선과 새로운 방향 설정,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고등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의상 토론은 요 순서지에 있는 바와 같이 김용년 자체평가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교육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체평가위원장 도고동문학과의 김용현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시다시피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도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1주기 사업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2주기 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기 사업은 우리 유진희 부총장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A 등급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약간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일단은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게 되면 약 368억 원 두 캠퍼스에 들어간 재원이 상당히 많고 그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살렸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이제 온라인 온택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강화하는데 양 캠퍼스가 힘을 기울였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창업, 산학, 그 다음에 지역 등의 어떤 연계성을 통해서 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조금 충족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는 생각이고요. 그 아울러서 이제 교과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정규 과정, 그냥 비정규 과정을 모두 혼합해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가 갖고 있었던 취약점이기도 했는데요. 환류 체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됐다고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환류 체계를 양 캠퍼스 모두 업그레이드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자체 평가 중이긴 하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의 이제 연속성을 갖는 부분에서나 또 혁신성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간에 부딪혔는데, 전반적으로 정장적이나 정성적인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주기의 평가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2주기 사업 방향에 관해서는 이제 아까 두 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오늘 권호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출발은 제 생각에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 대한 재고로 이제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과 교수자, 직원, 학생 모두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관이라고 그런다면은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고 봤을 때 어떤 정체성과 위상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배경은 우리 이제 김성수 총괄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4차 산업혁명, 인구 격감, 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구성원, 특히 대학 구성원들도 사회란 무엇이지? 인간이란 무엇이지라는 사회상과 인간상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대학 사회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이 조금 형식적 다양성과 내용적 다양성이 약간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대학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이 이때까지 사회 수요, 학생 수요에서 리액션을 해왔다고 생각하면 특정한 시기, 80년대, 90년대를 거치고 오면서 대학이 사회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를 사회가 수용하면서 했는데, 과연 지금은 대학은 가치 창출을 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대학, 그다음 대학 내에서도 각 구성원들 간의 액션과 리액션을 조금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은 혁신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재원을 통해서 대학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2주기에서는 진단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융합교육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융합교육이란 게 일방성이 아니라 쌍방향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표 성과를 보게 되는데 의과대학에서 인문예술 교육을 하는 부분, 뭐 의사로서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미지나 상을 가져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또 문과계열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쌍방향성이 좀 확보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은 과연 인문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는 만나야 되는 건데 그 만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은 실패하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과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성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패한 경험은 어떻게 축적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모두 성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에는 업앤다운이 있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축적하는 어떤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 분께서 또 다른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이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플로어나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내용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토론에 오늘 방법을 토론자들 말씀을 다 듣고 나중에 두 처장님께서 종합해서 또 답변할 내용은 답변하시고 이후에 우리 2주기에 어떤 방식으로 오늘 나온 얘기를 담아낼 건지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토론자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장 처장님과 진 처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참 있었는데 저희 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과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 되고 단위 사업이 20개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상당히 이 숫자가 많습니다. 뒤에 단위 사업이. 이 단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이 재무적 자원이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주기 가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위 사업을 좀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고대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 처장님께서 2주기의 방향과 관련해서 이 유기적인 측면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 사업들 간에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관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토론을 들으면서 발표하신 장 처장님께서 아까 고대 우리 내용 중에서 문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하고 이걸 대비를 해서 보면 저희는 이 동아시아 지식학 구축이라고 하는 혁신 사업은 아니고 국립대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인문 역량 강화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 소위 데이터 관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이 데이터 인문학이라고 하는 요걸 잘 융합 결합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용 중에서 이 AR, VR 교육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 하고 싶은 부분인데 모든 학문 단위에서 다 활용은 되지 않고 이게 도입이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학문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의학 계열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효과성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저도 한번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건 결국 이제 컨텐츠의 싸움이 될 건데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하고 확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점들이 참 준비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진 처장님께서 아까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 사회자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세종 캠퍼스에 있는 것 중에서 마음건강위험군 투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교육부하고 지금 총괄협의회하고 최근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건강 프로그램 사례를 지금 발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 이래서 다른 대학들이 벤치마킹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김진선 교수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세종교육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김진선입니다. 앞서 김용환 위원장님께서 일주기 성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일주기 성과 영역 중에서 교육 혁신에 대한 성과 영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기 교육 혁신 영역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발표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변화한 점이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캠퍼스의 성과로 미래 세대 인문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인문의 광자 문광을 구축하였고 AR, VR을 도입한 의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점을 볼 수 있고요. 세종 캠퍼스 역시 혁신적 수업 모델의 개발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혁신적인 수업 모델인 세모 클래스는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에 유연한 플립러닝 기반의 세종 캠퍼스에 특화된 혁신 수업 모델인데요. 세모 클래스 모델은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학습자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소그룹 활동이 설계된 점이 세모 클래스 수업 모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의 혁신 성과로 비대면 교육 환경의 유연한 형태로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이 가능한 네트워크 모듈 형태 네모 클래스를 구축한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새로운 교육 방법과 교육 콘텐츠 개발, 혁신적인 온라인 수업 공간의 구축을 통하여 비대면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관리에 대한 성과 역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대학 혁신지원 사업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비전과 사업 목표, 성과관리 체계, 즉 혁신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조직의 역할과 계획이 잘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관리 실적을 잘 이룬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학 혁신사업의 계획과 목표 그리고 성과관리 측정과 평가는 2주기에도 연계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인데요. 세 번째로 1주기에 이룬 이런 양적 질적 성과를 기반으로 2주기에 추진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주기의 혁신 성과를 기반으로 2주기의 방향성의 주안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대학사의 선도적 혁신에 대한 부분과 지속적이고 연계된 통합적 성격의 사업 전략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상생 공유 협력을 강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2주기 방향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1주기에 이룬 혁신의 성과를 기반으로 질적 내실화, 즉 질관리 체계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의 비전과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2주기 대학 혁신 사업을 계획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안으로 아마도 2주기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대학 역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질관리 측면에 대해 교육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1주기 교육 혁신 성과의 질관리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 혁신 성과로 앞서 발표해 주신 것과 같이 세모 클래스라는 혁신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혁신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양적 확산을 이루었는데요. 이런 1주기의 혁신 성과를 토대로 2주기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중점 과제인 융복과 교육과정의 혁신과 맞추어서 혁신 수업의 내실화 그리고 질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혁신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서 혁신 수업에 적합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혁신 수업을 적용하는 교수자의 교수 역량의 향상과 학습자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 사업을 운영하는 교수자와 수업을 듣는 학습자가 무엇이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되었고 교육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질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혁신 수업 교과와 밀착하여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1주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2주기의 교육 혁신의 방향성은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방향으로 지속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학의 혁신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목표, 방향성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공유와 이해를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1주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몸소 느낀 점은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부서에선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의견들이 실무부서를 넘어 관련 부서와 상위 부서들과 함께 모여 고민하고 의견 수렴의 장을 통하여 혁신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버넌스 측면으로 대학의 혁신과 변화, 가치가 성취되는 과정들은 대학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협력 관계가 유지되며 공동체가 활성화될 때 지속적인 혁신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과 빌전에 따라서 전공, 교양, 비교과, 교수학습 영역에서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1주기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2주기를 맞이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나중에 우리 그 단장님들 답을 따로 듣기로 했는데요. 유튜브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깁니다. 긴데 요거 다음 또 질문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세종 캠퍼스 단장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아까 메모를 했는데 세모 클래스 저희도 야 이거 참 괜찮다. 이 이름이 괜찮은 게 아니고 실제 운영의 방식이 꽤 배울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메모를 했었는데 이 질문 내용이 세모 클래스처럼 많은 대학들이 구체적인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PBL 기반의 강의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수업 구성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강의와 상당히 좀 이 괴리가 있는 이런 진행이나 방법, 교육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것 현장에서 요 괴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진 처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질문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그 PBL이 됐건 플립드 클래스가 됐건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의 교수법을 도입을 하고는 있는데 전통적인 강의들도 상당수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세모 클래스가 한 10% 안팎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강의에 참여하면서 사실 두 가지 간의 어떤 비교도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적인 방식이 어떤 거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이 두 가지 안에서 좀 헷갈리는 이제 강의를 수강하는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향후에 저희가 이제 세모 클래스 강좌를 이제 더 전폭적으로 많이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런 혁신 기반의 혁신적인 어떤 수업 방식에 있어서 참여 학생들이 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게 더 효과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저도 간절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저희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김진선 교수님께서 단연간 세모 클래스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또 운영해 오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김진선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 수업을 들으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강의식보다 이런 부분 좀 많이 부담을 갖기도 하고 좀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무 클래스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렇게 양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뒀고요. 저희는 이제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는 세무 클래스 수업을 밀착해서 협력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세무 클래스 수업에 이제 인클래스에서는 본 수업에서는 교수님들께서 뭔가 토론이라든지 뭔가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는데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습 전략이라든지 협력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이 혁신 수업을 뭔가 부담감을 좀 덜해주면서 적응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밀착해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즉각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세 번째 토론자 토론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학생이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 모니터링 단장이십니다. 일전에 몇 개월 전에 신문에 한번 크게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한 대학에 있는 총학생 회장이 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현재 전국에 1년에 6천억 이상의 재원이 투입이 되어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 모니터링 단이 되건 아니면 자체평가위원회가 되건 또 혹은 더 나아가서 추진위원회가 되건 간에 학생위원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약 1년 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려대학에 와서 보니까 모니터링 단장께서 이 포럼에 직접 참석을 해 주셔서 이제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혁신 학생 모니터링단 3기 단장을 맡고 있는 국제학부 허석영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마지막 토론자인데 앞선 토론자 교수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먼저 1주기 사업에 대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거기에 더해서 2주기 사업 방향은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기 사업 중에 좋았던 점을 개인적으로 2가지를 뽑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실질적 만족도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많은 사업들이 수혜자를 타겟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권유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특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도서관 리모델링을 꼽고 싶은데, 과학도서관 리모델링은 제가 봤을 때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과학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좀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라운지나 캐럴 등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캠퍼스 조성에 가장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반의 학부생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과 시기적절한 사업이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 만족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주기 사업에 좋았던 점 사업으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에서 저희도 온라인 콘텐츠나 온라인 플랫폼의 필요성이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대학에서 만든 문강이라는 온라인 플랫폼도 학생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단순히 문광이 온라인 플랫폼이라서가 아니라 고려대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일주기 사업의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로 꼽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도 학생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역량의 필요성을 굉장히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당장 학교 수업에서만 봐도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이 그런 새로운 역량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도 커져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스마트 보안 학부나 반도체 공학과처럼 신설 학과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저는 새로운 지식도 중요한데 이러한 지식 아래에는 인문학적 역량이나 인문학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윤리적 인식이나 지침,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인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 문광은 그러한 인문학적 지식을 좀 갖출 수 있는 베이스를 줬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성찰적 지식도 줄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다른 기술이나 지식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융합적 지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광은 융합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혁신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외에도 일주기 사업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참여한 혁신 사업은 많지는 않지만 모니터링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영대학의 DTB 모델 발굴 프로 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유정의 진리 교양 수업 등과 같이 창의성, 융합적 지식, 도전적 정신 등을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노력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일주기 혁신 사업 진행에서 아쉬웠던 점, 크게는 홍보를 꼽고 싶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니터링단의 시각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다양했지만 그만큼 많은 홍보가 되었던 것 같진 않아요.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학생들이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당장의 문광을 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은 충분한데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인문학 강의가 올라와 있기도 하고 여러 메뉴들이 있긴 하지만 학술 연구 모임 랩, 녹두 프로젝트, 석탑 아이디어 등의 메뉴 등은 아직 활발하게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광이란 플랫폼의 아이덴티티와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홍보가 추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자면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 학생들은 문광에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접속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 정보가 필요할 때 국제처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학생 상담이 필요할 때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또 취업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광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학부생과 교수자가 함께하는 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성과 등을 지금 있는 메뉴에 많이 올려놓으면 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문광뿐만 아니라 AI 선배라든지 다른 혁신 사업들도
충분한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혁신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혁신 사업이 워낙 많은 부서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뚜렷한 혁신적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뭐가 혁신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더라도 학생들이 혁신 사업이라는 인식 없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대학에서 진행했던 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 사례를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혁신성이 뚜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반 세계에서 기업 경영은 어떤 모델을 발굴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경진대회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그 결과 보고에 갔다면 디지털 역량, 융합형 인재, 산학형 캠퍼스 조성 등의 혁신적 가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혁신성 내지는 창의성, 융합적 지식 등의 가치를 사실 확인하기 힘든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2주기 사업에는 학생들이 혁신 사업 자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혁신성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고려대학교가 설정했던 중장기 발전 과제나 전략 과제들을 세부 프로그램들에 잘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세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높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학생들이 더 사업에 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쉬웠던 점은 아니고 2주기 사업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2주기 사업에는 혁신 사업 자체에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강화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의견이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운영에 있어서 반영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과 학생 주도형 연구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모니터링단에서는 혁신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취재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링단이 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인터뷰 등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내 또 다른 여러 기관과 협업하기도 하면서 그 효과를 증대해 나가면 더 좋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적 접근을 기반으로 혁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혁신에 대한 신선한 시각,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혁신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톤이나 해커톤, 공모전, 경진대회를 좀 더 활용하는 것도 2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주기 사업에 대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2주기 사업의 방향성을 제 나름대로 학생의 시각에서 제시를 해봤는데요. 다음 혁신 지원 사업은 조금 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혁신성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석영 학생 모니터링 단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 우리 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하는 중에 질문이 한 3개가 온라인으로 올라왔습니다. 3개가 올라왔는데 크게는 정리를 하면 2가지인데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부산대 또 고려대학교 서울 세종 모두 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거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나, 없다면 앞으로 2주기에 이걸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 2분 답하신다고 굉장히
힘드실 건데 제가 우선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일주기에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실제 구현이 된 것이 학생들이 추천해서 만드는 교양 과목 이걸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각 자체가 우리 교수와는 다른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양 과목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해서 실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아마 고대도 역시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앞에 질문이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2주기 사업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나 이걸 위해서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공이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그 준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희 부산대학교는 한 달 전에 성과 포럼을 하면서 1주기를 돌아보고 비판하고 뭐가 문제였던가 이런 걸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2주기 준비를 위한 이런 그 시간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기 사업계획 시안이 나오는 시점에 하겠다 했는데 이제 어제 나왔고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시점으로 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2주기의 사업 목표는 이 자율혁신에 기반해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대학 교육을 이루겠다. 그걸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것이 대학혁신사업 2주기의 사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또 공공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고 동시에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강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큰 세 가지 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협업 기반 혁신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별 협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을 따로 이렇게 빼서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같이 역량이 탁월한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 외에 또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두 가지 질문 관련해서 우리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처장님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대 사례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 수요 관련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처를 통해서 그 학생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사업의 제안을 받아서 그 수행을 하고 물론 그 학생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사업 제안을 해주신다면 뭐 당연히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그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시행 중인데요. 아까 우리 허석영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사업들은 그 2기에서도 그 조금 다른 형태가 되든 아니면 연속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협의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질문 주신 분은 다른 대학의 그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고려대학 그 서울 캠퍼스도 그 자율혁신 계획 그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때 그 전에 듣기로는 2월 말까지 요약된 계획을 제출해서 이제 그 아마 세부적인 계획은 조금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2월 말까지 이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좀 시급하고 좀 큰 숙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기본 틀을 유지한 형태에서 혁신을 좀 도입하고 덧붙이는 그러한 사업이라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번에 요청을 하는 자율혁신 계획 같은 경우는 대학의 기본 틀을 이번 기회에 좀 바꾸는 하나의 저희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캠퍼스에서 이제 정원 감축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회의 수요가 바뀌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또 학생의 수요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율혁신 계획에 좀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세종 캠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 저희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도 각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면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만족도 조사 끝에 이제 개방형 질문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의미 있는 그런 답변들은 이제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4년도 사업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혁신지원 사업하고 이제 자율혁신 계획이 연계되는 이 부분은요. 지금 서울 단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이 내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그런 부분은 없지만요.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좀 발전된 부분이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대학의 이제 운영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런 핵심 평가 지표들을 만들고 그 평가 지표에 기반해 가지고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이제 그런 좀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런 지표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원하는 구조의 대학의 모습 또 지역에서 원하는 구조의 대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부합되는 그런 지표들을 잘 설정을 해서 그 지표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혁신지원 사업 계획에도 그런 KPI들을 정리하고 그 KPI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발전이 구현되는 그 구조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나온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아까 놓친 게 있었는데요. 내용의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대학혁신 사업 2주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2주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자율혁신 계획과 연계해서 작성하게 하겠다 하는데 할 때마다 이런 게 새롭게 붙어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고 좀 타임 컨슈밍한 그런 거 아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학별로 자율혁신 계획은 아마도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연동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혁신 계획 중에서도 2주기에서 특히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적 혁신이라고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 거기에 이건 양적 혁신은 아닌데 적정 규모화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대학들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 고대나 서울에 있는 이런 대학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합니다만 그러면 적정 규모화를 예를 들어서 이걸 자율혁신 계획 안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담아낼 거냐 하는 건데 금방 얘기했던 적정 규모화나 자율혁신 계획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 안에 담아낼 겁니다. 담아내는데 그 중에서 적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처장님 두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정원 감축하는 거 하나, 그리고 입학 정원 유보제를 활용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는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으로 넘기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4번째 성인 학습자 과정의 정원을 할애하는 방법 하나. 이때 정원 감축을 직접 하는 것은 100% 정원 감축으로 인정해주고 그 나머지 3가지는 50%까지만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고대를 포함해서 서울의 많은 대학들은 이 4가지 중에서 뭘 선택할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난번 그 전국기획처장 협의회 임원들과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느낌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뭘 선택할까 하니까 5번 5번째가 하나 있었는데 5번째는 뭐냐면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인데 이 구조조정 안에는 앞에 4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앞에 4가지는 정원 감축을 인정해 주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1,000억으로 배정해 놓은 대학혁신사업비의 인센티브를 배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옵션인 대학 내부의 리스트럭처링 같은 경우 정원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 계획이긴 한데 인센티브는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대학들이 선택해야 될 그런 몫이고요. 뭐 제일 강한 거는 인센티브는 단연입니다. 올해 한 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동시에 이게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거천국립대 교수로서 보면 저희 거천국립대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일반 지방대하고는 또 상당히 경영 여건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이저 대학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앞으로 이게 자율혁신 계획서를 5월에 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지난하게 내부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항상 잘 맞추는데 오늘은 35분인데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우리 처장님들 2분 말씀을 한 1분 정도씩 들어도 됩니까? 시간 돼요? 끊어야 됩니까? 된다요? 예. 우리 처장님 2분께서 앞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의 2주기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2주기 사업에서 주안점을 둘 것을 아까 우리 장 처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 중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한 1분 안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4가지 원칙으로 2주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는 각 부서에 어떤 프로그램을 2주기에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 그걸 받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교육부에서 주신 그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2주기 사업을 이제 구체화된 사업을 이제 결정할 예정이고요. 아까 김용현 위원장님이 주신 그 뭐 말씀, 대학의 정체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구성원의 이제 인문학 수요, 그 다음에 문과대에서의 디지털 기술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잘 좀 융합될 수 있도록 하고 김진선 그 교수님이 주신 것처럼 실무부서에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안들이 포함돼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위원장님이 협의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대학이 지금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고려대학이라 그래서 뭐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고려대학과 같은 나름의 이제 큰 대학, 메이저 대학에서는 이러한 이제 재정 위기 상황 하에서 이제 힘들게 지금 뭐 국제적 경쟁력을 쌓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속하기가 이제 힘든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협의회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 지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정 위기를 잘 극복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한 좀 그 인프라 또는 또 어떤 역할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종 캠퍼스는 아까 이제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주기에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데요. 이제 특히나 그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세종에서 공부하고 또 세종에서 직장을 잡고 세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를 비롯해서 세종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을 가져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역 공원위원회 같은 것도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지역 발전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대학의 모습으로 저희는 좀 발전의 방향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홍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래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 홍보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 그리고 발표하신 두 분 처장님 하실 말씀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아마도 이 시간 이후에 고려대학 내부에서 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하면서 2주기 계획 수립에 아마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자에 기조 강연 하시던 권 대표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얘기부터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뭐 혁신의 사전적인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혁신이 뭘까 고민해 보면 저는 우리 수학에서 보면 NPR과 NCR 이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혁신의 가지수를 n으로 보면 이 퍼뮤테이션과 콤비네이션, 순열과 조합을 잘 하게 되면 n 수보다 더 많은 형태의 혁신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미 한 20년 흘러간 옛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바가 있지만 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르네 마부앙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 캔버스와 관련해서 보면 4가지를 잘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ERRC인데요. 첫 번째는 제거하는 것, 요걸 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듀스 시키는 것, 감축시키는 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레이저 시키는 것, 강화시키는 걸 잘해야 된다. 이 3가지를 하면서 아까 우리 장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는 크리에이팅 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항상 일정 부분 계속해서 늘려가는 이러한 이 활동들이 계속되면 대학이건 조직이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이지만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 혁신을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 고대를 포함해서 부산대 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답변이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 주시면 우리 처장님이나 토론자들께서 잘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부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세션에 참여해 주신 강연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에 관한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프로시딩 표지에 있는 QR코드 혹은 인쇄 설문지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눌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오프라인으로 고려대학교 제9회 KU 혁신 포럼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KU 혁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